자, 복습합니다.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단독행위 계약.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공유지분 포기합니다. 다른 공유자에게. 상대방 있네요. 시효이익 포기합니다. 소유자에게. 상대방 있네요. 제한물권 포기합니다. 소유자에게. 상대방 있네요. 자, 합의해제 일방약. 이거 합의, 합치, 계약. 예약, 미리 한 계약. 계약. 가능불능.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멸실했네요. 처음부터 태초부터 불능이네요.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문제될 수 있다. 반사 해당하는 거.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해제 조건 뒤에 거 일단 줍니다. 실서. 대신 우리 관계가 끝나면 돌려줘. 해제 돌려줘. 나쁜 놈이네요. 반사회. 변호사 아닌 자가 브로커가 승소대가 받으면 안 돼요. 반사회. 진정서 진정 취하 조건으로 그에게 국부. 느낌 왔어. 반사회. 반사 아닌 놈 메인신탁. 대법원이 메인신탁은 반사를 보지 않습니다. 불법원인 급여도 작동 안 돼요. 그래서 돌려받는 거예요. 신탁자가. 이중매매 원칙 유효 병 소유자. 을은 병한테 소유자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대신 갑을 족친다.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해제 손해배상. 이행불능이니까 최고 필요 없겠죠. 적극가담 반사회. 이매매 반사회 무니까 병 소유권 없다. 병으로부터 산정 선이라도 역시 소유권 없다. 무효니까 선의 정이라도 유효라 주장할 수 없다. 자, 병 상대로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 채권자니까. 직접 안 되면 대위로 해라. 대위. 채권자 취소권으로 이매매 날려버릴 수 없다. 돈 빌려준 놈이 아니니까. 자, 적극가담 배임죄 공범. 형사범죄가 되면 불법행위 성립.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병한테 할 수 있다. 대리인이 적극가담. 본인 몰랐어도 무조건 반사회. 소유권 없네. 무관계의 불공정. 객관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인 공박, 경솔, 무경험 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 자, 추정 안 되면 스스로 다 입증. 법률행위가 공정하지 못할 때 작동됩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2개 계약, 의사표시 하나 단독행위. 채권 포기, 의사표시 하나 단독행위에도 불공정이 인정되면 작동됩니다. 불공정 법률행위 소송 제기하지 마세요. 부재소 합의. 이거 역시 무효. 의사가 일치합니다. 일치한 의사대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시각에서. 대리인이 나오면 무조건 본인이 당사자. 갑병. 예금계약 당사자는 본인 을. 그래서 항상 본인이 대리 쓰는 당사자. 실명 확인자인 을. 본인. 을이 갑이 준 돈으로 경매에서 낙찰받았죠. 계약명의신탁 경매. 수탁자 을이 낙찰자. 빚인이 명의대여 사건이네요. 명의 빌려준 놈. 네 빚이야. 사인하면 네 빚이야. 당신은 채무부담의사로 채무부담한다는 표시한 거예요. 의사 표시가 일치니까 불일치 동네인 빚인이 아니다. 당신이 대출금 반환 채무 부담하세요. 확정유효. 확정유효. 명의대여. 사표 낼 생각이 없는데? 사표 냈네? 의사표시 불일치. 빚인이. 스스로 사표 냈네? 그대로 일치하네요. 빚인이 아니다. 적용범위.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한 배임적 대리행위. 이딴 말이 나오면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은 빚인이 규정 이 조문을 갖다 씁니다. 원칙 본인에게 유효. 하지만 알랄 무효. 자, 명의대여인데 명의 빌려준 을을 형식적 채무자. 너는 채무자가 아닌가 보구나. 은행이 이를 양해. 이 글자가 뜨면 양해 이꼴 통정. 통정, 통모, 양해 다 같은 말. 따라서 이 대출계약은 통정 무효. 무효니까 대출 채무도 없고 당사자는 실질적 채무자인 부탁한 놈가 당사자로 볼 수 없다.
무. 항자 한글. 자, 통정. 선의의 삼자에게는 통정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선의의 병에 대해서는 유효로 바뀌어버려. 니 둘만 무효, 나는 유효야. 유, 있을 유, 소유권 있다. 소유자에게 들이댈 수는 없다. 선이면 충분. 선이면 충분. 무과실까지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선이면 설사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보호됩니다. 소유권 취득. 저 몰랐어요. 삼자 스스로 선의를 입증하는 게 아니죠. 소극적 사실. 따라서 무효 주장자의 갑한테 입증이 넘어가요. 갑이 너 알았지? 아기를 입증. 적극적 사실. 자, 삼자 선의의 삼자에게 얘들이 들이대지 못하는 거지. 선의의 삼자 스스로 지가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선의의 삼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얘기. 확실히. 저거 소유권 병이 먹어버렸으니까 갑은 을을 족친다. 아파트값 내놔.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갑은 을을 상대로 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자, 선의 병이 정한테 팔았는데 이 정은 전득자 악이네요. 자, 악의 전득자라더라도 보호됩니다. 암놈이 선이 소유자구나. 승계취득 또는 네가 가바쳐줬구나. 엄폐물의 법칙. 그래서 악의 전득자라도 보호됩니다. 소유권 취득합니다. 갑은 이놈한테 들이댈 수 없습니다. 자, 악의 병에게는 들이댈 수 있어요. 하지만 악의 병으로부터 산 정이 선이야. 그럼 내가 선이구나. 내가 선이구나. 내가 보호되겠구나. 선의 삼자 보호됩니다. 선, 악, 악선.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올려놨어요.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가짜가 먼저 태어나고 구후 오른쪽에서 태어나야 돼요.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구후 새로운 그랬던 놈. 그래야 선이라면 보호되는 삼자. 갈매기가 그려집니다. 가짜 양수인으로부터 구후 가짜 채권을 구후 가짜가 태어나고 구후 가짜가 태어나고 구후 가짜가 태어나고 구후 파산 구후 관진. 갈매기가 여기는 2개 그려줘요. 2개. 자, 파산 관진의 선의 악의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놈한테 돈 빌려준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파산 채권자 100명 전부가 악이어야만 악이. 그럴 리가 없겠지. 그래서 전부가 악의가 아니면 손이 엿먹어라. 너 엿먹어라. 확률적으로 손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삼자에 해당하지 않는 놈 상속인 을 다시는 을 당사자 삼자 아니겠죠. 그 다음 대리에서 본인 삼자 계약에서 수익자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 에서 너는 통정 가짜 칠 때 이미 계약서에 박혀 있는 새 놈이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태어난 놈이 아니지. 삼자 아니겠구나. 중요 부분 채권자 삼자 간의 저당권. 아하, 너는 보증서 줬구나. 근데 채무자가 바뀌었구나. 차고 취소해야겠죠. 그러니까 중요 부분.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짜 마음의 동의. 일치. 차고 아니죠. 중요 부분 아니겠죠. 취소 못하겠죠. 부지, 면적이 아주 조금 부족. 미미 아주 조금 취소 못해요. 중요 부분 아니다. 자, 공장 사건, 직접 거래 사건. 공장 지을 놈이 안 알아봤어요? 중과실. 자꾸 취소한대. 직접 거래한 놈이 확인 안 했어요? 중과실. 취소 못해. 이중책임. 저 차고 있었어요. 이거 중요 부분이에요. 이건 차고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 무효주장자,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 갑이 입증. 하지만 중과실 유무는 넘어갑니다. 소극적 사실이라. 그래서 취소를 막으려는 유효주장자인 상대방이 중과실 입증. 네, 중과실 있습니다. 판사님. 적극적 사실 있습니다. 중과실 상대방한테 넘어가요. 다른 제도의 관계. 해제 후라도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실력이 있어.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든 말든 착오가 있다면 역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착오가 계약법 제도 2개랑 만나면 무조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고소고발 괜찮아요. 겁먹었어도. 하지만 두 단어가 뜨죠.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나쁜 놈이네. 위법.
수단이 더러워. 나쁜 놈이네. 위법. 다른 제도관계. 사기는 반드시 착오를 동반하죠. 편한 대로 하세요. 착오 취소할 수도 있고 사기 취소할 수도 있고. 하지만 사기가 있었는데 제3자 사유로 나는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했다. 이 말이 뜨면 의사는 신원보증, 표시는 연대보증.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구나. 너는 사기가 있었는데 우리 동네가 아니구나. 네 동네로 가. 불일치 동네는 표시상의 착오구나. 네 동네로 가. 불일치 동네는 착오 취소만 가능. 사기 취소는 안 돼요. 동네 판결. 동네 착오 취소만, 사기 취소 안 돼. 이게 서명 날인의 착오. 하자 잘못 책임. 물건 샀는데 사기 당했네요. 사기 취소하고 하자 잘못 책임도 묻고 선택적 행사. 편한 대로. 두 개 다 편한 대로 선택적. 자, 사기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기죄 형사범죄가 되면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이건 동시에 사기를 이뤄 취소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도 동시에 들이댈 수 있다. 중첩적. 하지만 나는 취소 안 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래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제3자한테 사기당한 경우 이놈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갑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다. 나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거예요.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등기를 보냈다면 반송만 안 되면 도달. 하지만 보통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만으로는 도달 추정을 해주지 않아요. 자, 됐어요. 이제 오늘 대리 갑니다. 대리. 오늘이 우리 3, 4월 마지막 주 9주입니다. 자, 대리. 다음 주부터가 5월이에요. 5월은 어린이날. 여러분들의 날은 아니고, 어떻게 나이를 먹어서. 예전에 우리 날이었는데. 자, 법률행위 대리. 113페이지. 또 중요한 건 살짝 복습하고 1월 달에 안 한 거 할 거예요. 대리 목차죠. 갑이 을한테 내 아파트 팔아줘. 수권했죠. 대리권. 대리인이 계약합니다. 대리행위. 대리인이 계약은 했지만 이 매매계약의 모든 법률 효과는 다 당사자인 본인에게. 본인 갑하고 상대방 병이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 대리인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계약만 해주는 놈이죠. 대리의 세 가지면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기소. 그 다음에 을이 새끼치죠. 복대리. 오, 대리권이 없네요.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이게 대리의 목적. 대리는 아주 중요하죠. 세 문제. 기본 세 문제 깔고 나오고. 뭐 네 문제도 나와요. 작년에도 네 문제 나와버렸어. 의사표시가 한 문제 나오고. 의사표시 한 문제를 대리가. 올해는 이제 세 문제 나오겠죠. 올해는 다시. 자, 왼쪽 서설의 5번 할 거예요. 서설의 5번.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자, 이거 30년에 한 번 나오는데 안 중요해요. 자, 봅니다. 대리는 법률행위를 남한테 시키는 거예요. 법률행위에 대리가 허용되는 거예요.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는 돈과 관련된 재산상 법률행위만 대리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돈과 관련 없는 가족법상 법률행위 대리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가족법상 법률행위. 혼인, 결혼, 이혼 이런 게 가족법에서 나온 법률행위거든요. 혼인을 대리시킬까요? 결혼을? 말이 안 되지. 신부 구해와. 이게 대리시키는 거거든. 안 되는 거예요.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대리가 허용 안 돼요. 그 다음 사실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준법률행위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법률행위 아닌 사실행위는 작동 안 돼요. 두 번째, 불법행위는 법률행위예요. 근데 위법행위예요. 위법행위 두 개가 있어요.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이 위법행위는 대리가 허용 안 돼요. 그래서 불법행위 안 됩니다. 시험 사실행위, 불법행위 이렇게 네 글자니까 그냥 같이 한 거예요. 사실행위, 법률행위 아니어서 안 되고 불법행위는 위법해서 안 돼요. 적법행위에 적법한 법률행위 대리를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행위, 불법행위 안 된다. 그 다음 법률행위 아닌데 준법률행위 중 되는 놈이 있어. 비슷해. 의사표시랑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이놈은 의사표시랑 비슷하죠.
의사의 통지에 뭐가 있어요? 최고. 물어보는 거. 의사의 통지. 비슷하죠? 그래서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는 대리가 가능해요. 결국 되는 놈이 두 놈. 재산상 법률행위하고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이것만 되고 안 되는 놈, 세 놈.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왔어, 한 번. 안 되는 놈, 세 놈. 가족법상 안 되겠지. 이거 이해하면 되고. 사실행위, 불법행위 어느 정도 외워주고. 법률행위 아니고 얘는 위법한 행위고. 그래서 안 돼요. 그게 5번에 있네요. 법률행위만 원칙 대리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 아닌 준법률행위 원래 안 돼야 되지만 그래서 사실행위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행위는 준법률행위에 속한 똑딱똑딱 건물 신축. 하지만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 최고, 관념의 통지, 일정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 이건 의사표시랑 비슷해서 대리 규정 같았습니다. 허용됩니다. 자, 안 되는 놈. 사실행위, 불법행위. 이 두 놈 안 돼요. 사실행위, 불법행위 안 된다. 이 정도로 하면 돼요. 자, 다음 갑니다. 자, 흑판 봐요. 여기 없어요. 기본서에 없어요. 프린트물에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안 중요하니까. 안 중요하니까 프린트물에 늘 가치가 없어. 자, 사자.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내가 을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자, 이 사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을. 병한테 가서 내가 내 아파트 5개 판다고 살 생각 있냐고 물어봐. 표시 좀 해줘. 병한테 가서 내 아파트 살 생각이 있는지 5개 물어봐. 표시기관으로서의 심부름꾼. 자, 이번에는 을 편지를 주면서 이거 병한테 전달 좀 해. 전달기관으로서의 심부름꾼. 자, 그러면 이거 잘못 나왔어. 지금 튀어나와서는 안 되는데. 자, 표시기관으로서 사자. 가서 전달이 아니라 내 아파트 5개 살지 말지 병한테 가서 표시 좀 해. 이렇게 내 신부름 보냈어요. 근데 이놈이 병, 갑이요. 갑 아파트 5천만 원에 살지 물어보래요. 5억이 아닌 5천만 원. 그러니까 병이 콜을 해버렸지. 콜. 자,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잘못 표시했다. 그러면 나는 5천만 원에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때는 나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시기간은 내 입이라고 생각해요. 이놈은 내 입이야. 입. 잘못 표시했으면 나는 착오를 이유로 이 경우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전달을 하라고 보낸 이 심부름꾼이 병이 아닌 엄한 놈한테 가서 내 편지를 전달했어. 이건 착오 취소 문제가 아니라 부도달의 문제예요. 부도달. 아예 병한테 도착을 안 한 거지. 자, 이건 기출이 아니고 위는 한번 기출이에요. 그래서 밑에는 할 필요 없고 위만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잘못 표시한 경우 나는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오케이. 안 중요해요. 이제 대리권 갈 거예요. 대리권 한 장 넘기셔서 자, 대리권의 목차죠. 첫 번째 측면.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하고 대리권은 어느 정도에서 하고 범위. 대리권한 제한 들어가고 대리권 소멸사유 법이 정해놨고 대리권한을 남용하죠. 이게 우리가 대리권에서 배울 목차예요. 자, 그러면 범위가 중요하죠. 범위, 제한, 소멸 다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범위부터. 자, 오른쪽 115페이지에 있는 판례박스 내용이죠. 알아서 따라와요. 저는 흑판 보고 설명할 거예요. 매매계약 체결 대리는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이따로 끝내야 돼요. 그래서 병이 현금 가지고 오면 대리인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이따. 이거 되게 잘 나와. 6번 나왔어. 뭐가 응이야. 그러니까 하시란 얘기예요. 별 3개 밖에 있을 거예요.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있다. 현금 생각해. 현금 가지고 오면 받아야지 대리인이. 그 다음 대리인은 계약 해제할 권한은 없다. 대리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당사자가 아닌 자는 취소, 해제 그런 권리 없어요. 모든 처분권은 본인이 날리는 거예요. 본인이. 해제 권한은 없다. 잘 나와요. 자, 오른쪽 판례 박스에 있는 4번하고 6번에서 이 판례 중 3개 지문으로 나와요. 4번, 6번 2개지만 내용은 3개예요. 자, 이거 우리 기출이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나왔어. 근데 할 거예요. 왜?
쉬우니까. 한 번 들으면 10월까지 공부 안 해도 OX 고를 수 있어요. 쉬우니까요. 기출 아니지만 쉬우니까. 혹시 나올 줄 알고 30년째 박혀 있는 게 4번, 5번, 6번. 하지만 5번은 같이 없을 것 같고 어렵고 4번하고 6번은 그래도 쉬우니까 한번 해봐요. 자, 쉬워요. 이해만 하면 돼. 대본 판례는 내가 병한테 빌려준 돈이 있는데 이걸 대여금 빌려준 돈 을한테 시켜요. 을 내가 병한테 1억 빌려준 거 있거든. 그거 받아와. 이게 받을 수. 내가 빌려준 돈 받아와. 이 대리권을 을한테 줬어. 그런데 이 을이 병한테 돈 받아오라고 시켰던 이 자식이 내가 빌려준 돈을 면제해줄 권한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받아와 했더니 돈 갚지 마. 나한테 맞아 죽어야지. 이런 권한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됐어. 돈 받아오라는 대리인한테 면제, 채무 면제, 돈 갚지 마 할 권한은 없을 것 같아. 맞는지. 두 번째. 똑같아요. 내 돈 1억 은행 가서 예금하고 와. 예금 계약 체결 대리권을 줬는데 이놈이 예금했어. 근데 바로 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권한 없겠지. 담보대출 이렇게 권한 없어요. 내가 안 시켰으니까. 오, 맞는지 뭐 느껴졌어. 자, 내가 경매 절차에 대리인을 보냈어요. 낙찰 좀 받아와. 대리권 줬죠. 자, 다행히 이놈이 와, 낙찰 받았어. 경락 허가 결정. 자, 그런데 내 대리인이 낙찰 받았는데 채권자 은행이 경매 신청을 취하한대요. 그러면 낙찰이 된 후 취하 들어갈 때는 낙찰자 동의가 필요해요. 자, 낙찰받은 대리인이 채권자 은행의 경매 취하에 동의해줄 권한 없습니다. 없어요. 처분이니까. 처분에 속하니까. 낙찰받은 걸 없애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 개는 느낌이 왔어. 채무 면제해줄 권한은 없을 것 같고 예금하라고 보냈더니 담보대출 일으킬 권한은 없을 것 같고 낙찰받았는데 경매 취하에 동의해줄 권한도 없을 것 같아. 내 느낌하고 결론이 같아요.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 느낌하고 대부분 결론이 같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이제 이런 거 하는 게 이런 거. 좀 전에 판례 저런 거 하지 말고. 자,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죠. 보존해야 되니까.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이제 다음 페이지 2번하고 3번 할 거예요. 안 한 거 할 거예요. 자,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거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대리인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 대리인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구별하면 돼요. 우리가 1월 달에 한 게 대리인은 권한을 정하지 않았다도 본인 채권이 소멸시효로 날아갈 걸 스톱시켜 줄 수 있죠. 좋은 거니까. 본인한테 좋은 거니까. 됐어. 할 수 있다. 두 번째. 본인의 아직 등기 안 된 미등기 부동산을 대리인이 등기 박아줬죠. 소유권 먹여줬어요. 소유권 먹여줬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좋은 거 할 수 있다. 본인의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대리인이 갚아줬어요. 어차피 갚을 돈 연체이자 안 물게 해줬네. 좋은 거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안 한 거 할 거예요. 대리인이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했어요. 이게 과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느낌이 와. 사과 팔아줘라고 내가 대리권을 받았는데 사과가 썩어버릴 것 같아. 안 팔렸어. 어쩔 수 없이 빨리 팔았지. 매각 대리권 주면 안 돼. 그냥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권한을 정하지 않았는데 없어질 것 같으니까 판 거예요. 이 권한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좀 전에 말 잘못했어. 권한을 정하지 않았는데 썩을 것 같으니까 빨리 팔아준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썩으면 못 파니까. 느낌이 왔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다. 자, 가옥 수선해줬어. 보존이지, 보존. 할 수 있겠죠. 자,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세줬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옥 임대.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임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이렇게 이제 해요. 월세 받아주겠네. 이렇게. 월세 받아주겠네. 이거 이용 계량행위로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옥 임대는 월세
팔리기 전에 잠시라도 한 달치라도 월세 챙겨줬군 할 수 있다. 성질 변하지 않아요. 임대 있다고 해서 이게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 여전히 있으니까 할 수 있다. 똑같아. 여기는 월세고 금전을 이자부로 빌려줬어요. 무이자를 이자부로 바꿔줬어요. 자, 이자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요. 월세 받아주겠다. 이자 받아주겠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이제 할 수 있다는 다 끝났어요. 이제 할 수 없는 거 할 거예요. 첫 번째, 취업은행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취업은행위는 할 수 없어요. 취업은 오로지 본인만 해야 돼요. 취업은행위는 안 될 것 같아. 느낌이 왔어. 그 다음, 이것도 느낌이 와요. 본인이 은행에 예금한 돈을 인출해서 개인한테 빌려주는 거.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엄청 이자 높게 준대. 그래서 개인한테 예금 찾아서 본인 예금을 찾아서 개인한테 빌려줬어. 안 돼요. 왜 안 될까? 당장은 이자가 높을지 모르지만 못 받을 우려가 있어. 예금은 못 받지를 않는데 얘는 사채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에게 고리로 사채를 빌려줬다. 아무리 고리지만 위험해요.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사채놀이 안 돼. 이렇게. 그 다음 본인 예금을 찾아서 주식으로 투자했어. 돼요? 안 돼요? 느낌이 와. 반토막 나. 반토막. 그래서 위험해요. 예금이 안전. 따라서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 안 돼요. 주식으로 바꾸는 것도 안 돼요. 느낌이 왔어. 그래서 안 되는 건 이 세 개. 되는 건 나머지는 다 돼요. 월세 챙겨줬다, 이자 챙겨줬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이용계량이다 이렇게 나온 적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구별하면 돼요. 그게 왼쪽 보존행위. 세 번째 안 한 거. 부패하기 쉬운 물건 처분이 매각이거든. 이건 돼요. 썩을 것 같으니까 빨리 처분, 매각. 우리 시험은 매각으로 나왔어. 매각으로. 그 다음 이용계량행위 세 번째 줄 있죠. 무이자를 이자부로 바꿔줘. 이자 챙겨줬어. 이자 챙겨 할 수 있다. 그러나 예금 찾아서 주식 개인에게 빌려준 거 거기 있죠. 사채놀이라고. 사채로 이해하면 좋아. 안 돼요. 위험해. 못 봐도 주식 반토막 나. 허용되지 않는다. 소수로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처분행위 안 돼요. 대리인은 처분권이 없어요. 그래서 처분은 본인만이. 그래서 안 되는 놈이 처분행위. 예금을 주식 개인에게. 이 딱 안 되는 놈. 정리하면 돼요. 안 중요해요. 얘들은 안 중요해. 왜? 노란색이 없잖아. 노란색만 죽으라고요. 노란색. 자, 이제 대리권한의 제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금지. 하지만 본인이 네가 사, 대리인 네가 사줘. 자기계약 할 수 있다. 허락. 또는 다툼 없는 걸 전제로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이행은 스스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금지.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으니까. 하지만 본인이 네가 사 허락해줬다. 자, 허락이라는 도움이 있다는 단어가 뜨면 보존. 스스로는 99.9% 할 수 있어요.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스스로. 그 다음 채무이행 할 수 있다. 이걸 좀 외워야죠. 어떻게 온다? 자기계약 동네니까 갑하고 을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 이걸 외워야 돼요.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이행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있다. 즉 이행을 이제 변제로 바꿔버리면 돼. 스스로 계좌이체 변제할 수 있다. 허락 없이도. 이게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이행은 허락 없어도 스스로 할 수 있다. 등기신청. 법무사가 생각나야지. 쌍방대리 허용된다. 쌍방대리 허용되는 건 이거밖에 안 나와요. 등기신청. 그러면 빨리 머릿속으로 법무사. 자, 여기까지는 했고 이제 안 한 놈. 만약에 본인 갑이 허락을 안 해줬는데도 대리인이 지가 사버렸어. 허락 없이 자기 계약했다. 이거 무권대리예요. 왜? 사라고 대리권 안 줬으니까. 허락 안 해줬어. 무권대리. 그럼 무권대리는 확정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 대리인이 허락은 안 해줬는데 제값 주고 샀어. 그러면 본인이 어차피 팔 거. 그래, 추인해주지 뭐.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다.
이 내용이 오른쪽 3번 위반의 효과예요. 자기 계약 쌍방대로 위반하면 맨 오른쪽 가요. 무권대리가 돼요.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확정무효가 아닌 유동적무효. 따라서 본인이 괜찮으면 제값 주고 대리인이 샀으면 추인해서 유효로 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그 위에 있는 동그라미 4번 판례. 이거 안 중요해요. 이것도 느끼면 돼.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두 놈 이상을 한 놈이 대리해. 쌍방대리예요. 입찰에서 두 놈 이상을 한 놈이 대리해. 말이 돼? 입찰은 경쟁인데 낙찰자는 한 명인데 어느 한 놈은 반드시 피해봐요. 그러니까 무효예요. 무효. 이것은 유동적 무효가 아닌 확정 무효예요. 뭐 그런 것까지 안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4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을 한 놈이 대리했다. 소수로. 이 입찰은 무효. 이렇게 한 번 나왔어. 흘러가는 식으로. 안 중요해요. 자, 이제 두 번째 측면. 대리 행위관. 밑에 대리인이 수인입니다. 각자 대리가 원칙. 엄청 나와요. 각자 대리가 원칙. 공동대리로 예외로 허용. 너희들 각자 따로 팔지 말고 공동으로 대리해. 예외가 공동대리. 원칙은 각자 대리. 엄청 나와요. 조금만 나와요. 다음 페이지. 대리권 남용 나오죠. 대리권 남용. 비진이 의사표시 규정 유추 적용. 원칙 유권대리예요. 유효. 하지만 상대방이 고득 있죠?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알알 무효. 따라서 이 경우라면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으로 나와요. 알알 무효. 외워야죠. 원칙 유효, 알알 무효. 이건 무권대리 아니에요. 대리권 남용은 유권대리. 유권대리 혹시 적어져 있나? 유권대리예요. 대리권 범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다른 시험에서는 대리권의 남용의 경우 무권대리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무권대리 X야. 유권대리. 우리 시험에도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문제 낼 때 동영 그런 데다 이제 내요. 다른 시험에서 나온 애들. 자, 오른쪽 대리권 소멸. 이것도 잘 나오죠.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대리인은 세 가지.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사. 자,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 본인이 사망했든 대리인이 사망했든 대리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상속되지 않아요. 대리인 자식이나 본인 자식한테 상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 사망했든 대리인 사망했든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하면 X예요. 대리권은 소멸이야. 그런 응용지문으로도 나와요. 승계되지 않는다. 상속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 소멸하니까 응용지문으로 나왔어요. 언제? 작년에 33회 때 어려웠어요. 응용지문 뜬 건 처음이었어. 그러니까 정확히 하셔야 돼. 아하, 소멸한다는 것은 상속되지 않는다라는 말하고 같겠구나. 그걸 시험 볼 때 빨리 돌려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달달달달 단순함게 하지 마시고 항상 생각하면서 깊게 느끼라는 얘기예요. 모든 걸 깊게. 자, 임의대리 특유소멸 사유 두 개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수권행위 철회. 여기서 조심할 건 수권행위 철회는 본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나와도 맞는지만 언제든지 고도들을 수 있다. 자, 됐어요. 이제 두 번째 측면 대리행위. 자, 대리행위는 현명주의, 대리행위의 하자, 그 다음 대리인의 능력. 이 세 개를 봐요. 먼저 현명주의. 현명주의에서 대본 판례, 안본 판례 두 개를 볼 거예요. 자, 현명주의. 나는 갑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본인을 이름을 명시하고 해라. 이게 현명. 본인 이름. 본인 이름을 현 나타내라. 자, 여기서 보통은 나는 갑대리인 을이요. 그래서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갑, 매수인 병, 나는 갑의 대리인 중간에 딱 있어요. 계약서에. 그런데 대본 판례 왼쪽 현명 방법 2번에 동그라미 2번 볼 거고 오른쪽 판례 박스에 동그라미 2번 판례를 볼 거예요. 먼저 왼쪽 동그라미 2번. 자, 이게 기출 지문이에요. 프린트물이 있어요. 프린트물 같이 보셔도 돼요. 기본서 내용보다는 프린트물이 좋아요. 왜? 기출 지문이니까. 기출 지문이니까. 자, 대리인이 계약서 쓸 때 어떻게 적었느냐?
계약서에 본인 이름만 적고 본인 도장만 찍었어요. 이게 괜찮은지. 대리관계 표시가 없다는 얘기요. 갑 대리인을 이렇게 계약서에 정확히 적지 않고 본인 이름만 계약서에 적고 본인 도장만 찍었어. 이거 괜찮을까요? 안 될까요? 대법원이 괜찮다고 했어. 대법원이. 그래서 계약서에 서류에 본인 이름만 적고 본인 도장만 찍는 방법으로 대리행위 하더라도 이거 유효다. 괜찮다고 했어. 어렵잖아. 그래. 본인 이름만 적고 본인 도장만 찍어도 뭐 대리권이 있었는데 뭐가 문제겠어. 유효.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예요. 오른쪽 이제 판례박스 2번이에요. 갑대리인 머릿속 그래요. 병한테 왔죠. 병한테 나는 갑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대리인입니다. 병한테 위임장 제시했어요. 자, 계약이 체결됩니다. 제 계약서 씁니다. 그런데 이상한 대리인이요. 계약서에 대리인 자기 이름만 계약서에 썼어. 반대예요. 여기는 본인 이름만 적었는데 여기는 이 말이 숨어져서 대리인 자기 이름만 계약서에 썼어. 본인 갑을 빼버렸어. 이상한 대리인이야. 아니, 대리인이 계약서에 왜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물론. 자,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본인은 당사자니까 본인 이름만 있는 건 괜찮아. 이건 확실히 돼. 근데 아무리 위임장 제시했지만 본인이 안 나타낸 계약서가 과연 괜찮을까? 그래서 사건화 된 거지. 대법원이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위임장 제시하고 대리인 자기 이름만 계약서에 썼다 하더라도 이놈은 본인을 대리해서 계약한 걸로 보아야 한다. 즉 괜찮다. 결국 둘 다 본인 이름만 적어도 되고 대리인 지 이름만 적어도 괜찮다. 유효다. 그렇게 이제 훈련하시면 돼요. 그게 왼쪽 2번, 오른쪽 판례박스 2번이요. 자, 왼쪽 대리인은 반드시 계약서에 대리인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대리인은 본인 명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본인 이름만 적고 본인 도장만 찍어도 괜찮아. 이렇게 훈련하시고. 자, 오른쪽 판례박스 2번. 매매 위임장 병한테 제시하고 계약 체결하는 자는 갑을 대리해서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대리 관계 표시 없이 대리인 지 이름만 기재했다고 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인 지 이름만 적어도 괜찮다. 본인 이름만 적어도 괜찮다. 이유는 다 대리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대리라는 걸 알고. 자, 됐어요. 이 정도로 해요. 여기는 별 3개 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현명 안 했어요. 3번 이 법조문 잘 나와요. 고딕 그대로요. 현명 안 했다.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반드시 외워요. 이거 잘 나와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자, 대리행위 하자. 여기는 엄청 중요하죠. 대리행위 하자. 자, 법조문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의사함결은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3가지. 비진이, 통정, 착오. 자, 그 다음 일치동맹인 사기. 어떤 사정을 알았어. 과실로 몰랐어. 이런 걸로 이 매매계약이 영향을 받아요. 그럴 때 본인하고 대리인 사정이 다를 때 누구 기준? 무조건 대리인 기준. 대리인. 현장에서 계약한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게 대리행의 문제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 기준. 자, 대리인이 착오가 있었으면 착오가 있는 거예요. 대리인이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으면 사기 당한 거야. 본인 볼 필요 없어요. 본인. 그래서 착오 사기 취소할 수 있다. 문제는 취소는 누가? 취소는 본인이 해줘야 돼요. 이게 연결됐을 때 맞는지. 대리인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취소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리인 기준 이와 같이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한다. 자, 이게 기출지문이에요. 대리행위의 비진이 통정 착오가 문제된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는 지문. 자, 대리인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계약 체결한 경우 본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맞니 틀린지를 시험 볼 때 OX를 골라내야 돼. 앞으로 기망이 나오면 무조건 사기로 읽어요. 사기로. 그러면 대리인이 상대방 사기로 계약 체결했대.
그러면 누가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사기를 치고 그것부터 빨리 해결해야 돼. 대리인이 상대방 사기로 병이 대리인을 사기쳤다는 얘기예요. 즉 대리인이 사기 당했죠. 아하, 대리인이 사기 당했구나. 사기 취소할 수 먼저 잇따로 끝내야 되고, 대리인이 사기 당했으니까 대신 취소는 누가? 본인이 소수로 대리인이 사기 당했으니까 취소할 수 잇따로 끝나야 되고, 그 다음은 취소권자인 본인이, 이게 다 연결됐을 때 비로소 맞는지. 뭐 어긋내는 거 잇따를 없따로 본인 자리에 대리인이 이렇게 어긋내죠. X지문. 그래서 중심을 꽉 잡고, 자,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어. 그런데 대리인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한 이 계약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내가 이제 찾아내야 돼. 대리인만 봐요. 대리인이 사기 당했대요, 안 당했대요? 대리인이 사기 안 당했네. 그럼 취소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지. 본인은 볼 필요가 없어. 본인은 대리인만 봐. 대리인이 안 당했구나. 취소 안 돼. 대리인이 사기 당했구나. 취소할 수 있겠구나. 단 취소는 본인이. 여기까지 두 개를 확인하셔. 소수로하고 누가 취소하는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그 다음 예외에서 본인이 지시가 나오면 누구 기준? 본인 기준. 지시가 떨어지면 지시 때린 본인 기준으로 판단. 본인이 알았으면 대리인이 몰라도 안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의 부지를 이 경우 주장하지 못한다. 법조문 제2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불공정. 우리 불공정에서 했죠? 아버지가 바빠서 대리인 시켰어. 공박은 떼어낸다. 공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은 원칙대로 대리인 기준. 자, 저 위에 팔레박스 2번. 아까 했죠? 우리 요약할 때. 대리인이 이중매매에서 적극 가담. 그러면 대리인 기준에 따라 무조건 제2매매 반사회. 반사회 무 본인은 소유권 없다. 아까 한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자, 대리인 능력. 대리인은 이제 흑판대로 있어요. 흑판. 대리인은 해외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 전문 그대로 나와요. 대리인은 해외 능력 없어도 된다. 즉 제한 능력다. 5살짜리도 본인이 내 아파트 팔아줘 하면 5살짜리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5살짜리가 아이스크림에 팔았다. 열받은 본인이 병을 찾아가서 얘 미성년자야. 나 취소할 거야. 본인이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다. 잘 팔았든 못 팔았든 그대로 효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본인 제한 능력 이유로 취소 못해. 또한 아부진 법정 대리인도 마찬가지. 너는 왜 내 동의 없이 법률행위했니? 법정 대리인도 마찬가지. 대리인으로 할 때는 취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법정 대리인도 제한력자가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뒤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거든요. 법정 대리인. 그래서 취소 못합니다. 둘 다 나와요. 본인, 법정 대리인 둘 다 대리인으로서 한 미성년자의 이 대리행위를 취소 못해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7번 나왔어. 7번. 이 두 놈이. 아마 별 3개인가 왕별인가? 왕별이죠. 7번이니까 왕별 해야지. 5번 이상 나온 놈. 그것도 정답쯤이요. 정답쯤. 반드시 하셔야 돼. 자, 대리인은 행위 능력은 없어도 되지만 판단 능력, 의사 능력은 있어야지. 의사 능력은. 판단 능력 자체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의사 능력은 있어라. 행위 능력이 없어도 된다. 그거예요. 자, 이제 효과 기소. 세 번째 측면 효과 기소. 계약은 대리인이 했지만 이 매매 계약의 모든 법률 효과는 계약 당사자인 본인에게 다 기소. 모든 효과 다 본인에게 기소. 모든 효과니까 매매 계약의 본연의 효과인 소유권, 채무, 본인. 그 다음에 시험에 이게 나오죠. 부수적 효과인 취소 해제권도 다 본인에게. 그래서 이 계약의 취소 사유,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본인이 취소 해제하는 거예요. 본인이. 대리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이에요. 법정 대리인 취소권이 있으니까 임의 대리인 전제로 취소 해제권이 없어요. 본인만이. 그래서 대리인은 취소 해제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인은 해제할 권한 없다. 그 판례가 뜨는 거예요. 자, 이제 안 한 거 2개 할 거예요. 해제도 본인이 하고 해제 취소 효과도 다 본인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효과도. 따라서 해제 효과 서로 받는 거 돌려줄 원상 회복 의무도 당연히 당사자인 갑하고 병이 부담하는 거예요. 원상 회복 의무 계약 당사자인 갑하고 당사자인 병, 갑병이 부당이득 반환 원상 회복 의무 부담. 대리인은 부담하지 않아요. 대리인은 항상 당사자끼리. 그다음 병이 대리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채무불이행의 효과, 채무불이행의 효과, 계약해제, 손해배상. 그 2번째, 병이 너 임마 손해배상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해 할 수 없어요. 절대 대리인한테 찾아가면 안 돼요. 누구한테 찾아가? 본인한테 찾아가. 본인 돌려줘. 이것도 본인에게. 손해배상해. 이것도 본인에게. 대리인한테 못 가요. 같은 말이야. 갑한테 돌려달라고 하고 원상회복,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대리인한테 가면 안 돼요. 대리인이 이 계약을 불이행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현장에서, 물론 불이행은 얘가 그게있네. 본인이 소유권 안 넘겼을 거니까. 그래서 모든 건 갑하고 병끼리 해결해라. 절대 대리인한테 뭔가를 요구하지 마라. 모든 효과는 다 본인, 당사자인 본인. 자, 이 2개를 추가할 거예요. 그게 오른쪽 3번, 4번, 5번이에요. 자, 3번. 상대방 병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대리인은 해제할 수 없다. 본인이 해제하는 거예요. 취소 해제는. 그 다음에 4번. 나아가 상대방 병이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역시 본인하고 상대방이 부담. 본인 동그라미. 대리인 아니란 얘기예요. 무조건 본인이 나와야 돼요. 5번. 또한 손해배상 책임도 본인에게 귀속. 채무불이행 효과 손해배상도 본인한테 가야 돼. 따라서 상대방 병은 본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대리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대리인한테 뭔가 찾아가면 안 돼요. 다 본인한테. 갑이 나와야 돼. 갑이. 오케이. 자, 복대리. 복대리는 이 개념을 제가 외우라겠어요. 대리인의 지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 대리? 본인의 대리. 자 봐요. 의리 지 이름으로는 선임해. 하지만 갑아파트 팔러 다니지 병도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이 개념에서 모든 성질이 다 나와요.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니다.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복대리인 병도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라.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대리인 을하고 복대리인 병도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다. 이 개념에서 이 3개 지문이 해결되고, 자, 의리, 병, 복대리인 선임했다고 해서 지 대리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대차 있다고 해서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전전세 있다고 해서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아. 사기쳤다고 해서 어미가 죽지는 않아요. 자,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에요. 이후 의리 숙권행위를 통해서 태어나니까 선임 이꼬르 숙권행위예요. 선임, 이게 숙권했다는 얘기예요. 숙권행위로 태어나니까 언제나 임의대리인, 복대리인은. 그 다음에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영향을 받아요. 의존성, 종속성. 그래서 자기가 가진 권한 이상을 줄 수는 없다고 했어. 자, 따라서 의존하니까 부종성이 작동돼요. 대리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하면 병의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 부종성이에요. 어미가 죽으면 새끼도 죽어요. 어미가 죽으면 새끼도 죽어.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얄짤없어. 소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 똑같은 법리예요. 어미가 죽으면 새끼가 또 죽어. 자,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 여기도 엄청 잘 나오죠. 임의대리인은 신뢰관계 때문에 원칙 복인권 없어요. 신뢰관계. 하지만 본인이 갑이 손님의 승낙, 동의, 허락 이런다는 것 때문에 소수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쉬운 거예요. 본인이 승낙하면 할 수 있다. 또 승낙 없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것도 무조건 소설은 할 수 있지. 그래서 원칙, 신뢰관계 때문에 이미들 마음대로 딴 놈 선임 못하지만, 선임권 없지만 승낙,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놈이 사고 쳤어. 그러면 이런 가반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무조건 전부 책임이 아니에요. 선임 감독 제대로 안 했을 때만 져요. 이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했다. 낙하산이 떨어졌지. 갑이 병 A라는 놈을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병을 선임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본인 지명한 이놈을 복대리인 선임했죠. 근데 저놈이 사고 쳤지. 그러면 선임 감독 책임보다 더 다운돼요. 어떻게? 저놈이 부적임이야. 또는 불성실해. 그런 사실 알고도 통지를 안 했거나 또는 해임, 잘라버리는 걸 태만한 때만 책임져요. 그래서 지명, 복대리에서 본인이 지명했다 그러면 지명, 태만 이렇게 단어 두 개를 외우라겠어. 지명, 태만. 지시했다, 본인 기준. 지시했다, 본인 기준. 지명했다, 태만한 때만 책임진다. 이렇게 단어로 외워요. 지시, 본, 지명, 태만한 때만. 이렇게 외워줘요. 자, 법정대리 임의대랑 완전히 반대. 아버지는 바쁘시니까 언제든지 아무 때나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반대지. 대신 언제든지 선임하는 대신 전적으로 책임지세요. 당신 책임으로. 책임은 전적으로. 그 말이에요.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는 법조문은 없어요. 그 책임으로 법정대리인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 책임이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선임하는 대신 사고치면 전적으로 책임지세요. 자, 하지만 법정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할 수 있겠죠? 그때는 전적인 책임에서 항상 책임이 다운돼. 선임 감독 제대로 안 했을 때만 지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있다. 이렇게 그대로 떠요. 법조문 그대로. 과실, 이거 뜬 적이 없어. 시험 지문에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선임 감독 제대로 안 했을 때 지금 과실 책임이다. 그 의미만 있는 거. 시험 지문에 한 번도 이 단어는 뜬 적이 없어요. 그냥 법조문 그대로 떠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 나오면 여기도 선임 감독, 법정 대리인도 선임 감독 이렇게 연결되면 맞는 지문. 어긋나면 X지문. 자, 판례 할게요. 오른쪽 승낙에 관한 판례예요. 오른쪽 복인권의 동그라미 2번. 자, 이게 기출 지문이에요. 대리인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본인의 명시적 금지가 없는 이상 갑을한테 내 아파트 팔아줘 하는 숙고행위에 이미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걸로 본다. 무슨 말일까? 꼭 대리인 자신이 꼭 안 해도 된대요. 꼭 안 해도 된대. 그러면 갑이 을한테 숙고할 때 이 숙고행위에는 대리인 을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다면 이걸 전제로 대리인 꼭 을이 안 해도 된대. 그러면 애초에 숙고할 때 본인이 너 딴 놈 시키지 마. 절대 복대리하면 안 돼. 본인이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금지를 했다면 모를까? 그럼 명시적 금지가 없다면 이 숙고행위에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는 묵시적 승낙이 있는 걸로 본다. 즉 본인이 을이 딴 놈 선임이 된다는 묵시적 승낙이 있는 걸로 보는 대부분 판례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명시적으로 선임하지 마. 그런 것만 없으면 그냥 복대리인 선임해도 돼라는 묵시적 승낙을 본인이 했대. 물론 이 전제를 깔긴 했지만 대리인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이걸 깔긴 깔았지만 숙고행위에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거다. 즉 명시적 승낙 없어도 다 선임해버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묵시적으로. 이거 저는 좀 이상한 판례라고 생각해요. 이상한 판례예요. 자, 본인이 명시적으로 금지가 없는 이상. 근데 우리 국민이 복대리 제도를 알아?
누구한테 대리권 줄 때 너 복대리 시키지 마. 복대리 제도를 뭐 알아야 금지시키지. 당연히 나는 을한테 맡기면 을이 할 줄 알지. 새끼 추는 복대리 제도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데 뭘 금지. 법조인 민법 공부한 사람만 이거 복대리 알지. 그러니까 국민이 모르는 제도를 금지 안 했다면 무조건 딴 놈 시켜야 된다는 내가 묵시적 승낙이 있는 거래. 좀 이상해. 모든 사람이 법조인인 줄 아나 봐. 우리 국민이. 이대원 판례는 그걸 깔고 있어요. 명시적으로 본인이 금지하지 않는 이상. 알아야 금지시키지. 알아요. 좀 이상해. 어찌됐든 시험 볼 때는 쉬워요. 세트. 명시, 묵시 다 가능. 우리 세트죠. 그러니까 복대리인도 그냥 묵시적 승낙이 있는 걸로 본다 하면 맞는 지문으로 밀어버려. 맞는 지문. 그게 오른쪽 2번이에요. 그래서 성질상 꼭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거. 이거 전제를 깔아야 돼요. 이 경우 본인이 복대리 선임하지 마. 금지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 선임에 관한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걸로 본다라는 이상한 대부분 판례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복대리 선임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걸 본다 하면 그냥 명시, 묵시 다 가는 우리 세트로 했으니까 그렇게 밀어버리면 돼요. 오케이. 자, 이거까지 하고 쉬어버릴게요. 복대리권 소멸. 자, 오른쪽, 다음 페이지 오른쪽 127페이지. 자, 복대리권. 병의 복대리권은 언제 소멸하느냐. 사람이 세 놈이죠. 본인, 대리인, 복대리인. 그래서 소멸 사유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지만 이미 우리 배웠던 대리권 소멸 사유 그대로예요. 자, 본인이 사망했어. 그러면 복대리권도 소멸하겠지. 병의 복대리권도. 본인이 죽었으니까. 얘도 복자되면 대리인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사망하면 복대리권 소멸. 두 번째, 복대리인 지가 3개. 사망, 성년후견객시 파산했어. 그럼 얘도 대리니까 지 대리권, 복대리권 소멸. 두 번째, 이거죠.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 대리권이 소멸하면 어미가 죽으면 새끼도 죽어. 그러면 시험은 대리권 소멸 이 5글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풀어서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이렇게 나와. 그럼 머리 써야 돼. 대리인 사망, 대리권 소멸, 복대리권 소멸 이렇게. 그 다음에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될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또 머리 써야 돼. 대리인이 맛이 갔어, 대리권 소멸, 복대리권 소멸 이렇게 머리 한번 써야 돼. 대리인이 파산했어, 그럼 거짓됐어, 대리권 소멸, 복대리권 소멸 이렇게 여기는 머리 한번 쓰겠네요. 머리 한번. 이 5글자로 안 내. 이걸로 내. 이걸로. 어쨌든 대리인이 사망, 성년후견이 파산하면 대리권이 소멸.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 자, 그 다음 복대리는 언제나 숙고맹이로 태어나는 임의대리. 언제나 임의대리인이죠. 따라서 임의대리 특유소멸 사유 2개가 또 나와요. 원인된 법률관계. 을과 병 사이 위임계약 종료. 그 다음에 을이 숙고난 걸 철회. 임의대리 특유소멸 사유 2개. 결국 이게 복대리권 소멸 사유 전체예요. 본인은 사망 1가지. 대리권은 대리인은 3개. 대리권 소멸. 그럼 복대리권 소멸. 복대리인 지가 3개. 임의대리니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숙고행위 철회. 결국 우리 민법에 있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다 나오지.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소멸 사유, 임의대리, 특유소멸 사유 다 나와요. 왜? 임의대리라. 복대리가. 그래서 오른쪽 1, 2, 3번이에요. 1번 복대리권도 대리권 일반 소멸 사유로 소멸한다. 본인은 사망 1가지. 복대리는 지가 3가지겠지.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 근데 임의대리이기 때문에 2번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했네요. 숙고행위 철회했네요. 그러면 소멸, 복대리권 소멸. 그 다음에 3번 맨 오른쪽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 그럼 우리 시험은 대리권 소멸 저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대리인이 사망 이렇게 나오든가,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 이렇게 나오든가, 대리인이 파산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복대리권도 소멸이야. 이걸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나중에 지문 통해서 한번 보면 돼. 이 지문이 제일 어려워요. 머리 한번 써야 되니까. 중간에 아하, 대리인 사망했어? 대리권 소멸했겠구나. 대리권 소멸했으니까 복대리권 소멸 사유겠구나. 이렇게 머리를 써야 돼. 오케이. 10분간 쉬고 협의회 문건.